네, 3교시 시작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전문가분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물리지구과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인데요. 논술을 볼 경우와 특기자 전형을 지원할 경우 내신을 어느 정도로 올려야 하나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면 그에 관련된 학과를 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물리나 지구과학 분야 연구원이 목표인 고2 학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2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 이 선배들이 수시 접수하는 걸 봤을 텐데 기분이 어때요? 네, 지금 좀 긴장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용석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과 인사 먼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나 지구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죠? 네. 우리 학생이 지금부터 수시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최용석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게 되면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국어 평균 등급은 2등급, 수학은 2.5등급, 영어는 2.7등급, 과학은 1.8등급, 평균은 2.3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내신 성적 추이도 볼까요? 내신 성적의 추이를 보게 되면 국어는 1학년 1학기에서 1등급, 1학년 2학기에 2등급, 2학년 1학기까지 3등급으로 꾸준히 내려가고 있고요. 네. 수학은 3등급, 1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 영어는 3등급, 3등급, 2등급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모의고사 살펴보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지난 9월에 본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등급을 추정을 했는데요. 예상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2학년의 경우 가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성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국어의 경우 국어와 수학이 5등급, 영어가 6등급, 물리가 4등급, 지구과학이 2등급, 그래서 평균 모의고사 성적은 4.75등급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살펴주실까요? 네, 비교과를 보게 되면 교내 활동을 보게 되면은 CG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아리에서 물리 연구반을 해서요. 결빙 물방울을 주제로 연구 활동을 했고 자율 동아리에서는 홀로그램 주제로 참가를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1학년에 20시간, 2학년에 12시간, 그리고 독서는 1학년에 3권, 2학년에 1학년 2학기에 2권을 읽었고요. 현재 천문 올림피아드와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을 보게 되면은 1학년에 학습 태도 우수상, 그다음에 수학과학 경시대회 과학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2학년에서는 지구과학 과목 우수상에 공동 2위, 자기주도 학습 성적 향상 우수상, 나라사랑 표어짓기 대회 동상을 받았습니다. 일지망으로는 연세대 일반 전형, 그다음에 연세대 과학공학인재 계열의 특기자 전형을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이지망으로는 성균관대 논술우수 전형과 과학인재 전형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을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내신 성적에 비해서 아직 수능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최용석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수시 모집 논술 전형 지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으로 보입니다. 예. 2017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중 4개 등급합 8입니다. 최소한 2등급 4개를 맞아야 되고요. 예. 우리 학생의 현재 성적은 고1 9월에는 34422, 그다음에 지난 3월에는 43311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균관대 논술 우수 전형의 수능 최저를 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합이 6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등급, 2등급, 1등급이거나 1, 2, 3을 요구하기 때문에 역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특기자 전형인데요. 연세대학교는 과학인재 계열,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과학인재 전형에선 성균관대는 논술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특기자 전형에서는 두 대학 모두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여기서 고려대 일반 전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려대 일반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이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중에서 2개 2등급으로 물론 이제 수학이나 과학 탐구를 포함해야 되긴 하지만은 현재 성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예. 그래서 논술 전형의 지원을 고려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학생이 이제 연세대와 성균관대의 특기자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반면에 주로 지원하는 경쟁 대상이 과학고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경쟁해서 내가 얼마나 실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6학년도에는 조기 졸업자가 대폭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지만은 2017학년도에는 예. 과학고 조기 졸업자 영향이 2015학년도와 비슷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결과보다는 그러니까 2016학년도 결과보다는 2015학년도 결과를 참고하시는 것이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연세대입니다. 학생이 물리나 지구과학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 과학공학 인재계열 특기자 전형 천문우주학과와 지구시스템 과학과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최용석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상담받고 달리자 연세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하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우리 학생 모집 단위와 관련된 실적 좋습니다. 첫 번째 통과합니다. 모집 단위와 관련된 우수성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가뿐히 통과를 하고요. 우리 학생 준비 중인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어야 할 텐데요. 자, 그럼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올라갑니다. 60m 지점에서 멈춰섰네요. 예,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60m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평가해 주신 부분은 합격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 정도만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영석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60m인데요. 60m를 평가해 주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학생이 지금 이제 천문 올림피아드하고 이제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60m를 부여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본인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반대로 준비가 잘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평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특기자 전형만으로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한테 또 궁금한 점도 있으시다고요? 네, 우리 학생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 책을 보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책을 보거나 지금 뭐 준비를 한다. 그쪽에 이제 올림피아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역시 논술 전형에 도전할 수 있게 수능 최저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그럼 우리 학생에게 적절한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우선 순위별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나누시죠. 예. 자, 1순위는 1순위는 특기자 전형, 2순위는 논술 전형, 3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들을 순위별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각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 예, 1순위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의 장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이지만 경쟁 대상이 이제 과학고 학생으로 과학에 대한 실적이나 전문성이 높다는 점이 이제 학생에 대해서는 불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과학공학 인재의 경우는 1단계에 서류 100%, 예. 2단계에는 면접이 30% 반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서류 평가에서 우수성 증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올림피아드 실적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의 경우는
과학인재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이 60%나 되기 때문에 논술 준비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예. 논술 준비는 대학 홈페이지에 기출문제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고려대학교 과학인재의 경우도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역시 면접 30%로 선발하기 때문에 연세대와 전형 방법이 같고 지원자 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과학인재 전형도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예. 논술 전형의 경우 학생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교과 반영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부족한 수학 교과 내신 성적이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학과학 분야에 대한 철저한 논술 준비와 부족한 수능 최저 충족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영 비율은 연세대 논술이 연세대학교의 경우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20, 비교과 10,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논술 60에 학생부 40. 참고로 성균관대는 논술 60에 학생부 4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3순위도 살펴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3순위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지원 모집 단위 관련 교내 활동의 비교과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경우는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면서 이제 관련 교과 활동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연세대 학교활동 우수자의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경우라면 수학과학 중 하나가 2등급을 포함해서 2개 영역 4등급으로 고려대 일반 전형과 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생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구과학하고 천문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기 때문에 물리학과보다는 지구학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목표를 조금 더 낮춘다고 보면은 경희대학교에 우주과학과가 있고요.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부가 있으니까 이쪽에 대한 지원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이제 특기자 전형을 1순위로 놓으시면서 천문 올림피아드 수상을 꼭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하고 지구시스템과학과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문우주과학과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 기준에 5명, 지구시스템과학과는 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쟁률도 천문우주과학과가 8.2대1에서 올해 이제 5대1로 떨어졌고요. 지구시스템과학과는 4.5대1에서 4.67대1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수학 관련 교과 상위 30단위 가중 평균을 해서 평균 3등급 이내를 이제 지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이고 2단계에 1단계 70에 면접 3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방법에서는 1단계 이제 서류로 4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서류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면접 문제는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3월 30일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그쪽에 40쪽의 출제 의도 및 문제 분석과 75쪽의 면접 구술 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201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과학공학 인재의 충원율이 274.9%나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3배수 안에 들면은 추가로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겠죠. 그다음 지원자 평균 등급도 3.5등급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합격자 평균 성적은 2.93등급입니다. 이 자료는 연세대학교에서 대입 설명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서류와 함께 면접이 중요한데요. 일단 서류에서는 학생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현재 명확한 실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이제 있어서 1단계를 통과한 이후에는 면접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고 학생의 합격자 비율이 6.8%가 안 되기 때문에 6.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실적을 얻어야 가능성이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세대 과학공학 인재계열 살펴주셨고요. 이번에는 일반 전형 살펴주실까요? 일반 전형 이제 논술 전형이죠. 역시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천문우주학과나 지구시스템과학과를 말씀드립니다. 모집 인원은 7명과 9명이고요. 논술 전형의 평균 이제 자연과학대학 쪽이 이제 21대1, 18.89대1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전형 방법에서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학생부 교과가 20이고 비교과가 10%인데 비교과는 봉사와 출결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만점을 받고 있죠. 수학이 한 문제에 60점, 과학이 한 문제에 40점인데 연세대학교는 과학은 원서 제출할 때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중복 지원하는 이제 고려대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탐구 선택을 시험 당일날 문제지를 받아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학생의 경우는 뭐 어쨌거나 지구과학을 무조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1학년에 20, 2학년에 40, 3학년에 40%잖아요.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지금 전체 100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60%가 남아 있는 거죠. 아직 현재 이제 부족한 비교과 성적을 교과 성적을 나머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3학년 1학기 성적으로 충분히 만회할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5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연세대학교 발표 결과를 보면 자연계열의 충원율이 112%, 그다음에 자연과학대학은 120.4%로 100%에서 한 20%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되어서 논술 전형은 추가 합격 비율이 썩 높지 않다. 그렇네요. 이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은 한 2.7등급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수능 최저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도 좀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되고요.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논술이 수능 이전이기 때문에 원서를 낸 학생의 95%에서 97% 이상이 시험을 보러 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학생이 다 시험을 보긴 하지만은 수능 최저 충족률은 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살펴봤고요. 앞서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한 점이 있었는데 논술을 볼 경우와 특기자 전형을 지원할 경우 내신을 어느 정도 올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최용석 선생님께서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시죠. 논술 전형의 경우는 1에서 5등급 정도까지는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학에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합격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논술에서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알고 있는 교과 지식이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논술을 푸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합격자 평균 성적은 대략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2.6에서 2.5등급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경우 반영 비율상으로 봐서도 서류의 영향력이 크고 비교과 영역엔 영향력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영역의 영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요. 자료화면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2016학년도 학생부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보게 되면은 고려대는 18점에서 16.8점까지 돼 있는데 여기 또 연세대학교는 20점이잖아요. 아까 이제 교과 2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대학교는 교과 20에 비교과 20인데 여기서는 18이거든요. 둘의 이제 차이가 점수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고려대학교는 1000점 만점입니다. 1000점 만점 중에서 282점이 기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이 0.2점인데 연세대학교는 100점 만점에 20점에서 0.2점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의 등급 간 영향력은 고려대학교가 연세대보다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또 특이하게 교과 영역을 반영할 때 단순하게 등급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Z점수를 반영한다는 것. Z점수를 반영하게 되면 이제 그 교과 성적 평균과 표준 편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등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 간 점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학생에게 다른 추천 대학,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다른 추천 대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학생이 이제 물리학과와 천문학과, 지구과학 이쪽을 이제 희망을 하셨는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물리학과 쪽은 좀 준비된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학생이 희망한 연세대학교 특기자 논술, 그다음에 성균관대 논술 특기자 전형 모두 현재 수능 최저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추천 전형으로서는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연세대학교 학교활동 우수자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일단 수능 최저 학력이 2개 2등급으로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천문 관련 학과가 있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했는데 화면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경희대 우주과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전형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논술우수자 전형으로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는 10명을 뽑고요. 논술우수자 전형으로는 9명을 뽑습니다.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이 더 높게 되죠. 예. 그다음에 1단계에서는 서류 100%, 그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30을 보게 됩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 교내 활동으로는 지구과학이나 천문학 관련 활동 실적이 이렇게 특이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야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부분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는 수학과학에서 내문학 내외를 보게 되고 예. 수능 최저는 2개 등급 합 5로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보다 수능 최저학력이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2년간 경쟁률은 이제 14대 1과 20.89대 1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같은 경우 전과목 2수단위 가정출을 적용하지 않고 반영한다. 비교과에서는 출결해서 무단결석 2일 이하면은 만점을 높게 된다. 그다음 수능 최저를 이제 추천한 이유로는 현재 성적으로는 예. 수능 최저학력을 충족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예. 그다음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우리 학생 상담을 해봤는데요. 학생 상담 받으니까 어때요? 네, 뭐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예.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길 바라겠고요. 아직 2학년이니까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돼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목표를 향해서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합니다. 물리, 지구과학 연구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특기자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고려해야 할 점은 특기자 전형의 경우 과학에 대한 실적, 전문성이 중요하고요. 논술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경희대 우주과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고요.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등을 추천합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을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소개합니다. 밤길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김영주 선생님, 그리고 최용석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하성철 선생님의 자연계 논술을 주제로 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